안녕하세요. 어역간이 조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강을 할 건데 제가 여기 제2강 X 한글날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원래 저희가 동영상을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네. 마침 한글날이 찾아와서 오, 더 빨리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글날이 몇 월 며칠인데요? 10월 9일이요. 아, 왜 한글날은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은 네. 세종대왕이 만든 날이 아니라 네. 한글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날이 아니라 그냥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날이 한글날이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글 만드신 세종대왕의 일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15세기 유럽이 대항해 시대 때 1397년 조선에서는 세종대왕 충녕이 태어났습니다. 일단 이 어렸을 때 세종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별명도 책벌레였고 그리고 책을 읽기 좋아하는 형 효령과 함께 매일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렇게 책을 읽고 많이 성장하다 보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에게 왕을 넘겨받았습니다. 형이 있는데 세종이 왕을 넘겨받았어요? 네? 형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왕을 그리고 또 세종이 첫 번째 형 양녕도 있었는데 양녕은 세자의 자리에 있었다가 결국 계속 까불다고 장난치다가 결국 폐위됐고 까불고 장난치다가 폐위됐어요. 네. 맨날 밤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밤에 술 마시러 갔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효령은 두 번째인 효령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정치에는 좀 못할 것 같다는 태종의 생각으로 왕을 넘겨받았습니다. 세종이 세자 자리도 넘겨받았지만 정치를 너무 잘해서 2달 만에 세자에서 왕까지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2달 만에. 세자는 뭐예요, 근데? 세자는 내자의 동생인가? 왕의 동생으로 세자는 왕의 자녀로 그 형하고 상관없이 그냥 왕이 고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 단계죠. 아, 그러면 세자도 왕이 고르고 있다가 세자가 테스트 기간이에요? 테스트 기간 동안 잘하면 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세자 일단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약간 세자는 약간 한번 정치를 경험해 보는 시간. 아, 경험해 보는 시간. 그리고 막 왕이 되면 어떤지 이 느낌을 좀 알아보고 경험하는 시간. 예,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되기 풀이구나, 그 전에. 그러니까 신하들도 뭐 막 말하니까 뭐 대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면 어떤지 이것에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트레이닝 기간이구나. 트레이닝. 아, 이해가 예를 들어 됐어요. 강아지도 그 나중에 산책하러 가기 전에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쵸.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세종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세종과 백성들은 모두 다 기뻐했지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돼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은 바로 왕 위에 올랐으니까 이제 지지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치를 아직 완전히 왕의 자리에 올리니까 세자의 경험은 있었지만 왕의 경험은 없어서 그 정치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 하필이면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세종대왕 어찌할 줄 몰랐죠. 당황스럽죠. 하지만 천만다행인 게도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접근하여
어떻게 외구를 물리칠지 세종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작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알려진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죠. 아, 네. 그 당시 장군이었던 이종무에게 일을 시켜 왜군이 경상도로 쳐들어갈 때 당시 일본의 가장 방어가 취약한 섬은 바로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 그래서 이종무는 이 섬을 쳐서 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그리고 일본은 결국 사이가 떨어져 조선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하여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세종 하지만 왜구를 몰아낸 기쁨도 잠시 또 문제가 휩싸려 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1422년 태종이 너무 많은 나이와 병으로 결국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세종대왕을 잘 돌봐줬었는데, 그치? 근데 태종이 그렇게 좋았던 것만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태종은 왕에 오르고 싶어서 자신의 형제들과 반란 세력과 피 흘리는 싸움을 섰기 때문이죠. 아, 무서워. 그것도 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태종이 일으킨 겁니다. 진짜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알다시피 왕이 되기 전 이성계의 허락도 안 받고 정몽주도 죽이고 어머, 죽였어요? 무서워. 1398년 또 6년 돼서 정도전까지 죽였어요. 무서워. 이성계가 그렇게 아끼던 학자 정도전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아예 이방원 머리에 돌을 던지고 아예 이방원을 아예 세자 자리에 올릴 생각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2대 왕이 될 거라고 예상됐던 태종이 3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정종이 오른 것이죠. 아, 그런 거구나. 그리하여 아무튼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세종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세종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던 세종입니다. 태종이 죽고 얼마 안 가 세종은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기로 다짐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때부터 시작으로 얼마 안 가 집현전 고려부터 사용해왔지만 몽골 제국의 침략 후로부터로 별로 안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여기 다시 고려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기 전으로 되돌려 집현전을 다시 유명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 써주세요. 집현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집, 현, 전.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조선의 학자들 그리고 조선의 학자들 그리고 신하들도 문학, 과학, 기술 이런 거에 다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 공부하는 데구나. 다 같이 모여서. 약간 신하들이나 학자들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린이라면 약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다니는 거랑 똑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면은 회사 이런 데 다니는 거랑 똑같죠. 공부하는 데예요? 아,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곳이구나. 어른들이라면. 솔직히 회사는요, 돈 버는 곳이고 가서 일하는 곳이고, 그쵸? 근데 회사에 그 돈 버는 것만 빼고 아예 비슷해요.
가서 공부하는 거구나. 돈 그렇구나. 버는 것만 빼고. 아, 그렇구나. 회사는 근데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셨죠? 응. 네. 아무튼 그래서 집현전에는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한글의 기초가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자들과 신하들은 다 집현전에 참여했고 그리고 거기서 한글의 기초도 완성되고 그리고 과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술도 많이 발전하여 여진족에게 잃은 땅까지 다 회복시켰죠. 그리하여 조선은 세종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세종은 이제 모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문제가 또 소용돌이처럼 찾아오죠. 어떤 문제예요? 바로 백성들이 한자를 잘 몰랐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키 포인트고. 핵키 포인트구나. 원래 키 포인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완전히 중요해서 핵키 포인트라고 읽어요. 핵키 포인트. 오케이. 핵키 포인트. 핵심. 더하기 그 키 포인트. 키 포인트. 그 예준이가 만든 거예요? 네. 핵키 포인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글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알다시피 집현전에서 한글의 기초가 완성됐고 그것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글자를 만들고자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꽤나 어려웠죠. 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당시 조선은 사용할 글자가 없어서 명나라의 한자를 사용했는데 그 만약에 세종대왕이 그 시도라도 한다면 명나라와 외교 관계가 아예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죠. 명나라가 침공하면 조선은 아예 망할 게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한글 연구를 시작했고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명나라에게 밝혀지질 안 밝혀지죠. 한글을 연구했다는 게 명나라한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응. 안 들켰구나. 세종대왕이 몰래 신하들에게 명나라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맨날 극대노하며 말했습니다. 극대노하며 말했어요? 그리하여 한글은 몇 년의 연구 끝에 1446년 결국 완성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한글을 2일 만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일 만에? 자, 이렇게 한글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포인트 세종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리고 양녕과 효종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2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편 기대할게요. 2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